녹화 중. 그런데 전부 다 망각하는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몰입을 하는 거잖아. 여기 봐. 여기 봐. 우리 엄청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지. 저번에 거기도 갔잖아. 거기 우리 거기. 그렇지. 아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나오는 거야. 봐봐. 우리 가서 그뭐 먹었잖아. 덕소. 덕소도 같이. 양이 엄청 나갔네. 세검정 한번. 양평 났지. 와. 아유 안양에도 아, 진짜. 아니야 그지. 아유. 엄청 나갔네. 야외. 으랑님. 저기 미네르지. 우리 이렇게 야외를 즐기는 거야. 자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인데 아까는 마치 내가 무슨 뭐 헐거인처럼 말이야 뭐 지하에서 같이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동물 속으로 탈피한 사람들이야. 그 준비들을 전혀 안 한 것 같아요. 교수님이 해오신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나를 위해서. 이 자리는 교수님을 위해서. 나를 타겟으로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어디 준비하신 데가 어디지? 다 했어, 다. 다 했어. 아니야 나 한번 읽어봤어요. 7, 8, 9. 7, 8, 9. 아니. 그럼 그저 거기 그 자리에서 읽으시는 거를 느낌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그래요? 나는 저기 내가 읽은 파트는 하여간 자기가 읽은 거 조금씩 얘기하기 그럼. 그래 그러면 되겠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되게 화투 칠 때도 오른쪽으로 돌아가는데. 교수님 화투 칠 줄 알아요? 화투 칠 줄 알아? 이분은 또 화투가 뭐냐? 아니 섰다만 했지. 그래요. 아니 다리 아프신 게 아니시세요. 괜찮아요. 기다려서. 그러면 뭐 30분 아니고 5분씩. 네, 5분씩만 그냥. 저는 이제 6장을 읽어봤어요. 네, 6장. 네. 6장. 저 105쪽. 105쪽 6장에서 보니까 특히 제가 6장을 좀 읽으면서 친구라는 거. 네. 친구하고 친구하고 이제 우선 들으세요. 친구하고 가정. 친구라는 단어, 그 다음에 가정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공동체, 또 창조라는 단어, 네. 이렇게 쭉 한번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110쪽에 보니까, 110페이지에 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친구를 보면은, 그 110쪽의 밑에서부터 9째 줄, 110쪽 밑에서부터 9째 줄 보니까 친구는 일평생을 가도 끊임없이 자극을 줄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정서적, 지적 기량을 갈고 닦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친구라는 걸 참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뭐 우정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꼭 필요할 때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이 친구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평생 걸쳐가지고 이렇게 쭉 저도 짧은 생애를 살고 있지만 결국 친구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남다가 결국에는 저는 이제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그 찬송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는 내 친구라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도 서로가 단점이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둘이 단점이 있지만은 또 대화하는 가운데 대화가 중요하죠. 대화하는 가운데 서로가 장점을 장려하고 단점을 보완해준다. 친구끼리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친구가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면은 117쪽에 밑에서부터 7째 줄을 보니까 이 가정이란 단어가 가정. 가정이란 단어. 이 가정이란 것은 사람이 하루 중에 느끼는 감정의 기복에서 조절판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과 집을 생각하면 우리가 집으로 간다고 해요. 집으로.
이 집이라는 곳은 단순히 그 어떤 콘크리트의 집합체가 아니죠.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우리의 그 형제 자매가 있다. 그랬을 때 이 가정이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빠 엄마가 중요해요. 그래서 116쪽에 밑에서부터 7째 줄 보면은 116쪽 밑에서부터 6째 줄이네. 두 어른이 결합하여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면서 1차적으로는 이제 두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봐요. 부부. 그 다음에 자식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서 가진다. 역할이 좀 다르겠죠. 역할이 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17쪽에 제일 위쪽에 보니까 첫째 줄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부모와 친척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뒷바라지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을 진다. 우리의 역할이 또 자녀 양육에 있는데 자녀 양육.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속담도 보면은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웃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의 이웃도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 자랐을 때 보면은 동네에서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한테 가다가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규범이 저절로 이렇게 생기고 실천이 되죠. 그래서 아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게 이제 118쪽 밑에서 둘째 줄 보니까 118쪽 밑에서 둘째 줄 보니까 좋은 가정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북돋우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개인의 특성들이 중요하죠. 애정의 울타리, 가정은 울타리다. 애정의 울타리 안에 묶어드리는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참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위는 가족이죠. 가족. 그러나 그 안에서도 어떤 원칙과 규율이 있다. 원칙과 규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또 맛봤고, 123쪽에 보니까 123쪽 밑에서부터 셋째 줄, 현재의 다원주의 추세는 이방인의 낯설음을 줄이는 한 가지 활로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활로는 공동체의 회복이다. 공동체 회복.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그 다문화 가정들이 그 인구가 한 140만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는 좀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을 갖는데, 이제 동화가 되면은 언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 가정도 우리와 같은 울타리 아래 있는 그런 이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화되어가는 우리 형제 자매다. 그렇다면은 가족의 울타리를 비욘드,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제 시나브로 동지들이 바로 이 안에 또 외국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전에 아웃라이어에서도 공동체끼리 살아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나눌 때 장수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126쪽에 지금 이제 제가 무슨 단어를 사용했냐면 친구, 가족, 가정, 공동체. 이제 126쪽에 보니까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여섯쯤이니까 창조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 왜 창조 경제 시대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다. 또 의견을 나눈다. 우리 김 대표님 나눔을 참 강조하고 있죠. 또 서로의 작업에 대해 이해를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127쪽에 보니까 127쪽 위에서 둘, 넷, 여섯째 줄 보니까 항상 뭐를 주고받아야 한다? 대화를 주고받아야 한다. 우리가 고독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이 대화도 중요해요. 현대사회 지난번에 서점에 가보니까 무연고 사회라고 그래가지고 연고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 딸이 있어도
죽고도 방치된 채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그 시체를 좀 장례하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었는데, 아무리 무연구 사회, 또 피로 사회, 또 딩크스 시대라고 해서 벌써 15년 전에 학자들이 더블 인컴 맞벌이죠. 노 키드스, 자녀가 없다, 자식이 없다, 그런 딩크스 시대지만은 대화는 나눠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신화보로 공동체처럼 대화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자꾸 창조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관계성이죠. 지금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집에서 태어날 때부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을 나오면서 이제 밖에서 또 관계가 형성되는데, 우리 이제 흔히 이제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가족이라는 걸 너무 등한히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누구나 다 그 사람들은 내가 말을 안 해도 다 이해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착각이죠. 각각은 다 개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 타고난 어떤 그런 그 능력이나 탤런트가 다 다른데,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그냥 다 이해를 해주겠지, 그런 거죠. 그건 굉장한, 오히려 가정일수록 더 대화를 하고, 그 가족 부모나 그 자식 간에, 형제 간에 그게 대화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바깥에 나가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필요한 게 그건데,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더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겪는 거죠, 부부 간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50년, 60년, 30년을 살았는데,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찾아갈 수 있냐 하면 손꼽아 보라는 거죠. 없어요. 우리가 친구, 스승, 나를 멘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면은 그리 많지 않아요. 한 사람 정도 이렇게 꼽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현대인들이 고독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그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고독이라는 거는 즐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미래는, 아까도 여기 책에 나왔지만 공동체 회복이라는 게 뭐냐면, 미래는 점점 더 갈수록 그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공동체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동체, 같이 살아서 움직이고 숨을 쉴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경자, 우리 김경자 감사입니다. 우리 모임의 감사예요. 앞으로 그 감사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선글라스 껴서 책에 봐라요, 책에 봐라. 70년이 넘었잖아요. 이분하고 현정 씨하고 나이 차이가 한 30년 차이 난단 말이에요. 32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 32년 차이 나는 거를 이 공동체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친구예요, 그게. 나이가 같다고 해서 친구가 아니라, 그렇게 대화되고 소통이 되고, 같이 뭐를 같이 해나가는데 같은 목적을 가져가고, 그게 바로 관계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친구예요. 예를 들어 박화영 학생이 24살인데, 여기 오면은 한 50년 차이 나요. 49살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둘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공동체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공동체 회복이라는 게, 지금 서점에 가면 공동체 회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실제로. 왜냐면 집에 가서, 남자들이 집에 가서 대우를 못 받고 혼자 외로워. 바깥에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마치 나는 희생이야. 애들을 기르는데 희생? 남편 뒷바라는데 희생. 나는 뭘까? 공동체가 필요하고. 건전한 공동체 해야 되지. 춤바람 공동체나 이런 건 아니에요. 묻지마 관광 가서 뭐 이상한 공동체 이런 건 아니에요. 주한여행 가면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됩니다. 묻지마 관광. 아무도 몰라요. 가면 거기 어디죠? 주한여행이죠. 매일 아침에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몇 번 갔다 왔어요? 아니, 가는 사람을 봤지, 이렇게. 순서 좀 알려주세요. 거기를 갔다 와서 나한테 누가 외로우면 추천을 해주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야. 가서 좋은 여자 만나고 잘 놀고 온다는 거야.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갔다 와요.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데 진지하게. 제가 좋은 사람하고 상관없이 같이 가지. 자, 그래서 그 관계,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가서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준비하신 분 또 있나요? 공정 씨. 네? 주먹수만 열심히 써왔네. 아, 써온 거요? 네. 그냥 느낀 게 있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느낀 게 아니라 네. 그냥 줄여서 써온 거예요. 아, 그래, 한번 해보세요. 아예 써서 해요. 그래요. 거기 자리 되게 좋아서. 아니 몰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네요. 3시간을 풀로 강의하네. 언니 능력자야. 어디 앞으로 나갔어요. 아니 괜찮아 다 나와요. 이거 이제 읽으면서 자, 언니 앞에 나가서 하세요. 안 보여요. 원래 작아서 안 보여요 앞에서도. 아니 뒷모습밖에 안 보여. 앞모습 보여요. 자, 요렇게 돌아요. 그렇지. 돌아. 모르게 돌아서 앉으면 돼. 옳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착하다. 엄마 오셨어, 엄마? 자, 머리 쓰다듬으시면 참들었어, 엄마. 아유. 아직 50 안 됐어. 사장님 저쪽 금서머니 옆에 앉으세요. 손을 잘못했어. 제가 이거 그냥 일종정리만 해서 읽어보고 아까 교수님 또 찍어주니까 또 틀려요. 제가 읽은 거하고 또 이렇게 쉬운 게 교수님이 아까 거기 여기서 이제 저는 127쪽에 교제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 그걸 저는 뽑았었거든요. 대화도 중요하지만 교제 능력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이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점점 대화 안 하고 고립하고 컴퓨터랑 놀고 사람과 대화를 개인 기피 현상 나오고 하면 그 심리 이 치료 같은 게 왜 자기 마음을 이렇게 오픈 못했기 때문에 심리 치료를 많이 받잖아요. 사실은 그게 필요 없거든요. 만나서 수다 떨고 풀수 떨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오픈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대방이 날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날 또 뭐 왕따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그런 관계가 자꾸 깨지고 하는데 어느 누구랑 똑같은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강한 주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색깔은 다 달라요. 다 가지각색 다 다르지만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 처음 보고 얼마 안 만나도 뭔가 얘기하면 공통분모는 똑같아요. 기본 상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뭐 하나의 포커스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그게 나랑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르면 다른 대로 토론을 할 수 있고 맞으면 맞는 대로 맞장구를 쳐줄 수 있는 게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제 능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공부도 중요해요. 공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고 그래서 많이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고 교제 능력은 진짜 이걸 제가 요즘에 애들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에 이제 제 아들이 카톡에 촬영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 보통 한번 보세요. 주부들은 100에서 200명 있어요. 카톡 200명, 하나에 300명. 일하는 사람들은 500명이 넘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893명, 100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봤는데 너 이렇게 많냐 이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쭉 하면서 지금도 학교를 그 대제중다니까 그 전통이 있으니까 선후배 그게 선배들 전화번호 얘네가 126개인가 그래요. 얘가 대제중 졸업하면 126개인가 7개. 그러니까 그동안 선배들의 그래도 뭐 와서 뭐 사주고 뭐 하고 또 지가 하는 클럽이 있으니까 거기서 아는 선배들이 또 만나봐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 카톡이 없으니까 그 생각도 했어요. 요즘에 도구가 그래도 카톡 때문에 많이 이 외톨이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그걸 얘기를 못하는데 카톡은 내가 말하기 싫어도 한 줄씩 쓰면서 소통이 되니까 어떤 면으로는 좋은데 어떤 면으로는 또 그게 그리고 진짜 그래서 제 아들은 교제 능력을 유지하다고 봐서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해. 공부 못하는데 사귀는 여자는 몇 명이나 됐대? 사귀는 여자는 몇 명이나 됐대? 여자는 아직 없어요. 아직 며느리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아니 얘는 아직은 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내가 여자친구 있으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놀랬다니까요. 밤중에 늦게 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더니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생일이라고 하트를 해줘 5명이나 그러니까 남자친구 1명에 4명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 해줬니 그랬더니
나 그거 평생 못 받아봤는데 벌써 받았어. 하트 모양 컵초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놓고 붙여가지고 그 둘이 여기 들어가서 찍은 사진이 그거 해준다고 그거 해주러 갔다 왔대. 벌써 그 친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근데 얘는 아직 없는데 그걸 지금 하더라고요. 중3이에요. 중3인데 하트 모양의 그 컵초를 일일이 다 쳐갖고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그걸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왔더라고요. 너는 여자친구 없을 때 금방 생겼대요. 왜냐면 이번에 가서 자극을 많이 받을 거예요. 자극이 있었으니까 반응이 있을 거라고. 너무 기다렸어. 아직은 미친 곳이 하나 있어서 괜찮아요. 미친 곳이 하나 있어서. 개지나 친신하네. 그쪽이 아직 미쳐 있어서 밤 10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자친구죠. 그게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삶의 패턴을 바꾼다는 거는 이거 진짜 패턴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셨어요? 한번 바꾸시려고.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해보신 거예요. 혹시? 이거 삶의 패턴 바꾸는 거는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은데 이게 이거 왔잖아.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게 사실 그게 댐 서실 때도 요만한 금 하나에 구멍 하나 때문에 요만한 금 하나가 자꾸 커져서 이렇게 막 나중에 폭파되잖아요. 그런 걸 볼 때 그 내가 점점 쏟아붓는 게 뭔가 생각하면은 책 읽기가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때는 뭐 나도 덤비들 크게 하는데. 아, 건들 때는 말이 짧잖아요. 야, 이 말 이렇게 이게 짧은데 이거 좀 길어요. 길어서 이렇게 크게 못해요. 그럼 뭐 야인마 한번 했어? 저게 다 남았다. 절대로 진짜. 저거는 진짜 작은 건데요. 이 140쪽에 보면요. 그러니까 사소한 변화에 주목하면 위대한 발견을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조그만 태도를 바꾸면 지긋지긋하고 넌더리라는 일이 빨리 하고 싶어서 안달날 정도로 기다리는 환상적인 활동으로 변모한다. 비결은 첫째,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둘째는 지금의 방식이 업무에 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탈피해서 진짜 내가 좋아서 해야 되고, 셋째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날 때까지 실험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 바꾸는 게 제일 힘든데, 저도 요즘 패턴을 뭘 바꾸려면은 좀 일찍 일어나야 되죠. 지금 6시에 일어나거든요. 한 30분 먼저 일어나서 돈을 좀 닦아보려고 돈을 좀 닦아보려고 30분만 명상을 하든지 내가 기원을 하든지 30분은 지금 조금 일찍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내가 또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작은 항상 지금부터니까 뭐 6월 1일 딱 금방 꺾는 게 아니고 그럼 내일부터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지금 3일이잖아요. 오늘 시작하고 내일도 안 되면 또 시작이야. 그 30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꾸준히 이어질 거니까 저는 지금 그걸로 해서 내 패턴을 좀 바꿔서 사실 저녁잠이 많거든요. 근데 막 요즘 일 끝나고 늦게 하면 10시, 1시 못 자요, 제가. 요즘에는 못 자요. 10시만 잔다고요? 네, 10시. 저는 9시 반도 자요. 저 불 끄면 잘 자요. 눈 감고 불만 끄면 다 자. 저는 잠 참 잘 자요. 근데 이제 6시에 일어나는 게 지금 조금 힘들어요. 늦게까지. 10시, 11시 되면 막 지금 귀가니까 힘들고 집안이 또 다 해야 되잖아요. 빨래해야지, 청소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주식 사줘야지.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기계. 돈 버는 기계. 돈 버는 기계. 남편은 몇 시 퇴근하세요? 몰라요. 난 자. 나는 자. 자면은 아예? 자면은 몰라. 왔다 가. 남편이 자면은 있어요? 아예? 몰라요. 뭐 왔다 가나 봐. 아, 묻지 마세요. 깊이 나가나 봐. 왜 물어요? 남편 있으세요? 너무 깊이 들어오시 확실히? 있어요. 자면은 온다니까. 남의 편은 있어. 내 편이 없더라고. 남의 편은 있어. 남자는 돈만 벌어도 최고야. 남자는 돈 버는 게 불쌍해. 그 147쪽에 보면 좀 더 현실성이 높은 방안은 일에서 얻는 보상과 인간관계에서 얻는 보상. 이거 굉장히 제가 요즘에 이거 제 나름대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내 스스로 인정을 안 하고 왜 남한테 이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이게 참 저한테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왜? 나는 밖에서 인정을 받아야, 아, 그 사람들이 날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혼자 부딪히는 거예요. 왜? 야, 나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 안 해주네? 그럼 혼자 상처 있는 거예요. 그걸 필요가 없는데. 그걸 많이 느끼면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일에서 얻는 보상과 인간관계에서 얻는 보상은 이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인정 안 받아도 내가 할 일을 하면 내가 진짜 그분한테 상대방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내가 할 일만 해주고 더 도움이 되는 일로 하면 좀 되겠다는 걸 이걸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대화가 중요하다고 150쪽에 대화가 중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대화 소통.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 세미나 많이 나오잖아요. 소통을 하라. 근데 그 소통이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가서 잠자기 바쁘니까 뭐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도 필요할 때 엄마 돈 주세요. 뭐 사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돈 주세요. 도시락 싸주세요. 뭐 이거 옷 오늘 입고 가야 돼요. 이런 거밖에 없고 진짜 진지하게 내가 뭘 해야 되고 지금 뭘 하고 있고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이게 수다 떠는 거는 서로 공유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좀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 목적성을 가진 사람. 이거는 이게 155쪽이에요. 밑에 흥미롭지 않은가? 그것은 내 만족의 원천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을 이뤄내는 것, 그런 의식이랄 거, 여기 없으면 인생은 무료하고 험한 거. 내가 만족을 해야 어디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 목적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아직은 제가 목적성이 뚜렷하다고 어떤 때는 생각하다가도 목적이 내가 다시 한번 계속 이 목적이 바뀌는 거거든요. 내 삶의 목표나 목적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래도 목적을 안 가진 것보다 요만침 시로에도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156쪽에서는 그 목적성을 뜻하는 영어와 그리스어에서 영어는 그리스어가 결합한 말인데 자기와 목적이 결합한 게 자기 목적성인데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할 때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는 자기 목적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목적성을 가지고 이게 내가 채워졌을 때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삶의 지배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의 의지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음을 기울인 요령을 터득하는 게 이제 내가 삶의 지배권을 가지고 내가 남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가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9장 운명에서는 그 175쪽이요. 가운데쯤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자기 자의식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어떠한 중요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느냐가 있느냐인데 불가에서는 그 비결을 우주의 미래가 내 한 손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접지 말되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 때마다 그걸 비우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난 체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이처럼 진지한 유의의 정신이 살아있고 근심과 겸손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사람은 어딘가에 전념하면서도 무심하지 않을 수 있고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 내 자아상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177쪽에 보면 밑에 두 번째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고. 나 자신. 무렴 갖게 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이거를 도전하지 못하겠다는 자신감 없는 것도 나 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자아를 직시하고 자아의 미묘한 덕성을 이해하되 가장 큰 장애물인 나 자신을 뛰어넘으면 그거를 내 운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이게 이상입니다. 네. 혹시 엄마가 화실에 똑똑하다. 십시야. 그 삶의 패턴서부터 쭉 다 해줬죠? 그때까지. 뭐 또 준비하신 분 있나요? 설명 좀 간단하게 그거 하세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그래야 카메라 잘 나와. 하단 절로 앉아 계셔.
시간이 길어지면은 사람들이 짜증내요. 책 던지니까. 그 양장군이라는 거 생각하세요. 나 이거 맞으면 큰일 난다. 그냥 짧게. 여기 앉으면 돼요. 자,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예전에 읽고 다시 한번 어제 한번 시간을 정리해서 5시간 정도 보려고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 목소리가 안 나와요? 저기요. 아, 저기. 한번 14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142쪽. 한 중간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게 나오고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맨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머리를 어지럽히는 각종 얘기를 줄여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일이다. 책임 있는 지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처리해야 하는 사항을 메모로 조목조목 정리를 하고요. 그 예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특급부사의 충수인 존 리드는 매일 아침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시간을 쓴다. 나는 메모 방이다. 처리해야 할 일이 언제나 20가지는 된다. 시간이 5분만 비어있어도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적어내려간다. 반드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메모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억력이나 경험에 기대는 사람도 있고 그들의 직관에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종의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 나름대로 전략을 개발하는 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어떤 사람은 쉬운 일부터 처리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부터 처리하지만 자기만의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자기에게 어울리는 전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147페이지 한번 볼게요. 오늘 이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는 게 어느 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보면은 어느 집단에서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의식, 따뜻함, 신체적 보살핌, 운이 제공하는 물질적 에너지며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목표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정신적 에너지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외에서 이렇게 나누는 음식,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따뜻함, 또 이런 것들이 에너지고 또 이렇게 각자 가지고 온 생각들을 나누는 정신적인 에너지까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은 페이지는 182페이지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뭘 하든지 선택의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오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오지 않든지 내가 책이 주어졌지만 책을 읽든지 아닐지 누구를 만나든지 안 만나든지 그 시간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흐틀거리며 마지못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해칠 것인가, 둘 다 의무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지만 후자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니체 철학의 중심 개념이라 할 운명에서 잘 드러난다.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논의하는 대목에서 니체는 이렇게 말한다. 운명회를 가진 사람은 위대하다는 게 나의 신조다. 운명회는 살아온 날에서도 달라지지 않기를, 아니 영원히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세다. 불가피한 것을 견디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사랑할 줄 아는 태도다. 이게 말은 굉장히 쉽게 나왔는데
굉장히 우리가 평생 해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있는 이런 독서 토론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나는 피치 못할 일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법을 자꾸 배우고 싶다. 그럼 나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그제도 우리가 어떠면은 굉장히 저도 생소했어요. 새터민이고 북한에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경험을 굉장히 처음에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표님께서 그런 새터민과 파랑새 그런 공연을 통해서 좀 더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초청받게 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마련하고 파랑새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굉장히 보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가 각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나 어떤 그런 거는 다 다르지만 자신이 아까 말한 대로 선택을 하고 아니면 자기 목적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몰입을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신학으로 모여서 좀 더 좋은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영지 대표님께서 말이에요. 여기 오늘 나오게 한 대명이 잘 설명했죠. 내 아이디어가 아니지. 저 회장님 아이디어는. 우리 회장님께서 만약에 옛날 우리도 펜션을 빌려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막 오픈업을 해야 된다. 그거 안 되면 가까운 데로 가자 해가지고 일로 온 겁니다. 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거를 아주 잘 정리해줬고요. 우리 김용성 이사님은 이 책을 전부 다 했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죠? 첫 시간부터 3시간.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더 들어볼 때도 시간이 좀 너무 오버돼서 오늘 너무 독서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몰입하다 보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정말. 막걸리도 저 독서입니다. 저는 한잔 해야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주에 이걸 좀 더 이 새로운 책이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더 한 번 더 좀 하고 이 책을 좀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전에 이제 봤어요. 이제 봤는데 서점에서 본 거예요. 이 책을 가볍게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이잖아요. 나는 이제 오늘도 나를 응원한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은 우리가 남한테는 관심을 많이 갖고 남을 위해서는 뭘 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는 너무 인색해요. 나를 할 때, 요 앞전의 책에 보면은, 우리 책에 보면은, 역사 변명에서 보면은, 이 착취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나를 착취를 한다는 게 이게 뭐냐면 나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장 세상에서 중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우주에는 자기 중심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뭐든지 이제 관계성이 이제 펼쳐나가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나를 응원을 사실 안 해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다음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다음 책. 이 책이 다음 책인데, 이 책을 다음에 가져오시고요. 이거 없으신 분은 저기 모질라면은 이제 서점에서 사시면 되고. 요게 이제 책이 요게 11,000원. 7,000원. 아니, 9,000원인가 근데 반값에 파는 데가 있어요. 13,800원인데 굉장히 싸게 어떻게 반값에 파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김동원 기사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싼 거죠. 7,000원이면 굉장히 싼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7장에 보면 삶의 패턴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삶의 패턴을 어떻게 바꾸실 것이냐는 거죠. 지금 내가 40년, 50년, 60년을 살았는데 그게 틀에 박혀 있는 고정관념을 어떻게 깰 것이냐는 거죠. 힘들어요. 쉽지 않죠. 여기서 나오잖아요. 쉽지 않다고, 힘들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은 물론 아침형 인간이 훌륭하다, 뛰어나다고 말하는 건 이제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아침형 인간이 그래도 좀 낫다는 거죠.
새벽형인가, 아니, 저녁형인가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삶의 우선순위 패턴을 바꾸는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하루를 보세요. 자기 자신들의 일을 보세요. 아주 일이란 게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고, 중요한데 긴급한 일이 있고,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긴급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소비를 많이 소비를 해요. 하루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에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책 읽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책 읽기?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그렇죠. 책 읽기는 긴급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긴급한 거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책 읽기에 먼저 매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책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나 스스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틈틈이 중요하니까 짬짬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주말을 이용해서 주말을 오롯이 난 따끈따끈하고 말랑말랑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책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게 이제 바로 한 예가 되겠죠. 흔히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보면 하루 일과를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일에 괜히 시간을 허비하고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의 다 80%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은 정말 삶의 패턴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요소를, 그래서 이 책이 종이 뭐냐면 스티븐 코비의 그 소중한 것부터 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하고 아웃라이어,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이럼 스미스의 그 시간관리, 인생관리 있죠? 그 책하고 이게 접목을 시켜놓은 책이에요. 이 책이. 다 건드잖아요. 다 건드려. 안 건드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쉽게 풀었고 또 너무 쉽게 예를 들어놨어요. 예를 너무 쉽게 들어놨죠. 그러니까 이 7장에서 삶의 패턴을 바꾸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모아서 하는 일이에요. 삶의 질을 바꾸는 거는 외부적인,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외부적인 것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거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외부적인 거 안 받을 수 있나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는 내부적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을 먼저 하면은 외부적인 거를 훨씬 덜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에서 나를 갖다가, 대부분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가서 물어보면은 이 세계에서 뭐라면 행복하냐 물어보면은 행복하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행복인데 행복하다고 물어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면 결국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면에 있다는 거죠. 겉으로 봐서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면적으로 느끼는 게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면적인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패턴을 갖다가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런 내면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도 바로 이제 여기 쭉 나오지만 소통도 나오고 관계성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 아까 이제 김동성 이사님이 그 교제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교제 능력을 잘하려면 대화법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화법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제 능력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제 능력이 뭐 뛰어나다는 게 뭐예요? 대화를 잘하는 거죠. 말을 잘 끌어나가는 사람이 교제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얼굴 잘생기고 그렇다고 교제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얼굴이 잘생겼지만 교제 능력이 뛰어나지 않잖아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네? 알고 계셨어요? 네. 전 교제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고 무조건 입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흔히 말하잖아요. 아니, 흔히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은 말 안 하는데 한 사람 있어요. 아까 야인마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저기 하감선 선생님이 오랜만에 보니까 많이 컸죠? 이제 야인마가 나오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거기 13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상부에서 세 번째, 상식과 달리 사람이 자기 일에서 만족을 얻느냐 못 얻느냐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보수나 안정성보다는 바로 세 가지 요인이다. 이거 보세요. 130. 자, 선뜻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힘겨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결국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거야. 나한테 있는 거야. 우리가 하는 일이 더덥고 지루하며 스트레스를 덩어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가족을, 사회를, 역사를 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이러한 충돌되는 거를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완충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아, 삶의 지배가 대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배가 뭔가. 그 지배 가치가 있어야 목적성을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내가 삶의 목적이, 이 뒤에 장에 나오는 게 목적성인데 자기 목적성을 가지지 않으면은 내가 삶이 지루하고 권태롭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기 쉬운 거예요.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권태롭고 지루할 일이 없다니까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왜 지루하고 권태로워? 김경자 우리 간사님께서 어떤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그 목적성을 끊임없이 나는 이 아프리카 가서 선교 사업을 했다고 그걸 하면 그거에 끊임없이 매진하는 사람이 무슨 삶에 지루하고 권태롭게 있겠냐고요. 그것만 오로지 쳐다보고 열심히 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현준 씨가 지금 열심히 나는 이때까지 형제하고 어머님을 갖다 병간하라고 나는 청춘을 다 날렸어. 날린 건 아니죠, 사실은. 새로운 피드백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돈 버는 일을 해보진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야 되게 돈을 벌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는 내 삶의 이제 목적성을 이제